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환자의 퇴원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환자분들께 퇴원 후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개념과 치료 방법. 관상동맥 질환이란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이 있으며, 좌관상동맥은 뿌리에 해당하는 좌주간 동맥에서 좌전 하행 동맥과 좌회선 동맥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상동맥에 지질과 칼슘이 침착되고 염증성 반응이 진행되면 죽상경화가 일어나거나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흉통이 나타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하며, 죽상경화관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형성되면서 혈관이 폐쇄되고, 그로 인해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통칭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에는 흡연, 비만, 스트레스, 신체 활동 부족,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경우처럼 환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교정 가능한 인자와 가족력, 성별, 나이 등과 같이 교정할 수 없는 인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가족의 협조,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 교정 가능한 인자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 방법. 약물요법, 항혈전제 복용.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항혈전제를 복용하여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치료법입니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 중재란 중간에 끼어들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서,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를 위한 중재 시술에는 요골동맥이나 대퇴동맥을 통해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에 풍선이 달린 도관을 삽입한 다음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과 넓혀진 관상동맥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금속으로 된 스텐트를 넣어 지지해주는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한편 스텐트를 삽입한 후에는 혈관 벽에 존재하는 평활근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개발된 약물 용출성 스텐트는 평활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 코팅되어 있어서 이러한 재협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관상동맥 중재 시술로 해결되기 어려운 협착에 대해서는 수술을 통해 혈관을 연결하여 좁아진 관상동맥 부위를 우회시키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후 관리. 재발 가능성.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 관상동맥 중재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상동맥이 다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텐트 표면에 재협착을 막는 약물이 코팅된 약물 용출성 스텐트를 사용하여 재협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5% 정도의 환자에서는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관상동맥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된 대로 약 복용을 꾸준히 하고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특히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폭음을 하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넓혀진 혈관이 좁아지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약 복용 관련 주의사항.
항혈전제는 혈액이 응고하는 것을 막는 약물이기 때문에 코피가 잘 나거나 위출혈, 혈뇨 등의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멍이 쉽게 들거나 위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복용 중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거나 멍이 심하게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약 복용 시 주의사항. 치과 치료나 내시경 검사,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항혈전제 복용 사실을 알리고 치료 기획 전에 심장내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의 양이나 복용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임의로 약물을 조절하지 않으며 처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합니다. 약을 드시는 것을 한 번 빠뜨렸다고 해서 다음날 약을 2번 복용하거나 양을 2배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게 처방된 약이므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복용하면 안 됩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위험한 증상.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므로 환자 본인과 가족은 이러한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의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앞가슴 부위의 통증으로 왼쪽 어깨나 팔, 목, 턱 등으로 뻗치기도 합니다. 통증의 전형적인 양상은 불편감, 압박감, 조이거나 짓누르는 느낌, 뻐근한 느낌인데 환자에 따라서는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속쓰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증은 운동 시에 유발되어 짧게는 1, 2분에서 길게는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되다가 안정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통증은 추운 날 운동을 하거나 식사 후에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며 관상동맥의 수축에 의해 흉통이 발생하는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 통증이 잘 일어납니다. 심근경색증의 증상. 통증의 위치나 증상은 협심증과 유사하지만 강도는 협심증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나 심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이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빈맥,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메스꺼움, 식은땀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심정지나 혈압 저하가 일어나면서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즉시 가까운 큰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앞에서 설명드린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이소켓 스프레이를 다음의 방법대로 사용하십시오. 니트로글리세린. 안정된 자세로 니트로글리세린 하나를 혀 밑에 넣은 다음 5분을 기다립니다.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의 경우에는 1, 2분 내에 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3분에서 5분 이내에 통증이 완화됩니다. 만약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5분 간격으로 다시 하나를 혀 밑에 넣는데 5분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를 혀 밑에 넣습니다. 이렇게 3차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이소켓 스프레이. 이소켓 스프레이는 니트로글리세린과 약의 형태만 다를 뿐 효과는 동일합니다. 안정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자세를 취한 다음 용기를 반드시 세우고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혀 밑에 약을 분무합니다. 이 소켓 스프레이도 니트로글리세린처럼 5분 간격으로 3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보관 방법.
니트로글리세린과 이소켓 스프레이는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시고 3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저하되므로 새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환자의 퇴원 교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